방글라데시는 지구상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고 환경 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질서와 청결의 기준을 넘어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생존해 나가는지 그 개념을 새롭게 보여줍니다. 방글라데시는 미국 조지아주보다 작은 영토 안에 1억 7,6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1제곱킬로미터당 약 265명이 거주하는 셈인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 밀도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미국 전체가 방글라데시와 같은 인구 밀도를 가질 경우 미국 인구는 120억 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러한 인구 집중 현상은 방글라데시가 전 세계 의류 수출을 주도하는 주요 국가라는 점을 깨닫는 순간 더욱 놀랍게 다가옵니다. 수많은 이들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만들기 위해 공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전 세계에서 대기질이 가장 나쁜 국가 순위에서 자주 최상위권을 차지합니다. 수도 다카의 공기 오염은 심각한 수준이어서 그곳에서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는 사람조차 매일 여러 대의 담배를 태우는 것과 같은 악영향을 받습니다. 미세먼지라 불리는 PM2. 오이 농도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을 위험할 정도로 크게 초과하곤 합니다. 이 미세한 입자들은 폐 깊숙이 침투하고 혈액까지 흘러들어가 호흡기 질환과 심장 문제, 그리고 조기 사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위험한 대기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 아래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위생 관리가 이미 큰 과제인 이 나라에서 파리들은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가 되며 거리에 쌓여 있는 거대한 쓰레기 더미로부터 오염 물질을 사방으로 퍼뜨립니다. 글로벌 브랜드의 옷을 생산하는 섬유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엄청난 양의 폐기물들이 도로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충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대기 오염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방글라데시의 교통체계는 수많은 주민들이 매일 겪어야 하는 또 다른 생존 투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중교통은 대부분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수십 년 된 버스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단순히 정원 초과라고 표현하는 것은 현상을 너무 축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버스 문에 위태롭게 매달리거나 지붕 위에 올라타며 내부가 너무 조밀해 숨쉬기조차 힘든 상태로 이동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평범한 이동이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고단한 과정으로 변모합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교통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인력거 시스템일 것입니다. 이는 자전거를 개조해 승객 좌석을 붙인 형태로 주로 마른 체형의 남성들이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승객을 태우고 먼 거리를 이동하는 고된 일을 도맡아 합니다. 이는 수십만 명의 인력거 운전사들이 마주하는 일상이며 이 직업은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면서도 수입은 매우 적은 일자리 중 하나입니다. 혼잡한 시간대의 열차는 모든 안전 규정을 무시한 채 승객들로 가득 찹니다. 사람들은 객실 내부를 채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달리는 기차 지붕 위에 올라타거나 옆면에 매달려 이동을 위해 목숨을 거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보행자들은 길을 건널 때마다 항상 위험에 노출되는데 육교나 지하도 그리고 신호등 같은 시설이 매우 보기 드문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교통 흐름은 전적으로 경찰의 수신호에 의존하지만 차량과 인력거 그리고 보행자가 뒤엉켜 유입되는 엄청난 양으로 인해 늘 극심한 혼란이 발생합니다. 교통체증이 절정에 달한 방글라데시의 도로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으신가요? 관심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색다른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곧 누구도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방글라데시의 독특한 음식 문화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방글라데시의 음식 문화는 흥미로우면서도 충격적인 모순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양하고 풍미 가득한 요리들이 발달한 풍요로운 음식 전통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음식을 조작하고 판매하는 환경이 일반적인 위생 기준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줄 만큼 열악합니다. 길거리 시장은 위생 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인들은 수도 시설이나 냉장 보관 장치,
그리고 기본적인 위생 수칙도 없이 급조된 가판대에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합니다. 이곳에서는 쌀 과자인 피타와 속을 채운 튀김공 형태의 푸스카, 그리고 병아리 콩에 향신료를 섞은 초토포티 같은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재료를 요리하고 씻을 때 사용하는 물은 소독되지 않고 오염된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상인들이 보도블록 바로 옆 하수가 흐르는 길가에서 조리기구를 그대로 세척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의 위생관념과 문화적 풍습은 일상생활과 전통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을 종종 당황하게 만드는 관습 중 하나는 배변 후 세정을 위해 화장지 대신 물을 사용하는 문화입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화장품이 많은 가정에 값비싼 물건이 될 수 있는 환경에서 수질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물을 구하는 것이 더 수월하기 때문에 강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또 다른 독특한 문화적 특징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사용해 식사하는 것은 음식과 교감하고 풍미를 더 깊이 음미하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이 습관은 종교적 전통과 문화적 배경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오른손을 더 깨끗하고 식사와 같은 활동에 적합한 손으로 간주합니다. 이 나라는 인구의 약 90%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중심 사회입니다. 이슬람 율법은 식습관부터 기도 시간,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많은 부분을 규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법적으로 완전히 허용되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약 10만 명의 여성들이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대략 10%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압도적인 다수의 여성들이 빈곤이나 가족의 압박 또는 인신매매로 인해 이 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집창촌으로 알려진 칸다파레는 약 200명의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지만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모수는 동일한 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조혼율을 기록하는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을 상기할 때 더욱 복잡해집니다. 유엔 아동기금의 자료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조혼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국 안에 포함됩니다. 결혼 지참금 제도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신부 측 가족이 신랑 측 가족에게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남시아 및 동남아시아 대부분 지역의 관습과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신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요구되는 지참금 액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가족들이 조혼을 서두르는 경제적 동기가 발생합니다. 신부 측이 지참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어린 신부들은 시댁으로부터 큰 고초를 겪기도 합니다. 방글라데시의 다양한 소수 민족 중에는 치타공 구릉지대에 주로 정착해 살아가는 마르마라는 작은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은 현대적인 결혼과 가족의 개념에 도전하는 일처다부제 형태를 포함하여 완전히 다른 시대에 속한 것처럼 느껴지는 관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르마 부족의 전통에 따르면 과부가 재혼을 원할 경우 전 남편과 같은 부족에서 미혼 남성을 선택해야 합니다. 새 남편에 대한 보상으로 여성이 자신의 딸 중 한 명을 그의 두 번째 아내로 함께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어머니와 딸이 한 남편을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마르마 사람들은 이 관습이 가족 구조에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주장하며 이를 정당화합니다. 젊은 여성이 남편 가족의 다산을 돕는 한편 어머니는 가족 서열 내에서 권력을 유지합니다. 딸은 가족 자산을 보호하고 결국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자리를 이어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마르마 여성들은 이 관습이 자신의 행복이나 미래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낼 수 없는 어린 소녀들에게 근본적으로 불공평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에 맞서 싸우는 마르마 여성들의 이야기는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비정부 기구와 인권단체들이 개입하기 시작하여 어린 소녀들이 대안을 찾도록 돕고 여성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인생에서 자신만의 길을 스스로 개척할 자유를 원하는 젊은 마르마 세대에게 점진적으로 희망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는 도시 계획의 최악의 악몽인 동시에 인간의 탄력성이 이뤄낸 가장 위대한 승리를 보여줍니다. 대략 2,30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이 도시는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가 과밀한 10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혼잡한 도로는 단순히 불편한 수준을 넘어 위험합니다.
적절한 서비스의 부족은 깨끗한 물과 전기, 그리고 쓰레기 관리 같은 기본 필수품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매일의 전쟁이 됨을 의미합니다. 쓰레기 누적과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은 선진국에 비해 주민들의 짧은 기대 수명으로 직결됩니다. 방글라데시 내에서 삶의 질 측면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1달러 미만을 버는 곳입니다. 이 나라의 최저 임금은 월 95달러 안팎으로 평균 소득이 너무 낮아 가족들이 더 나은 생활 환경에 투자하기는커녕 기본 필수품을 충당하기에도 버겁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빈곤은 악순환을 부채질합니다. 정부와 시민들은 인프라나 건강한 생활 환경에 투자할 자원이 없어 더 큰 위생 및 오염 문제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건강과 생산성을 떨어뜨려 사람들을 빈곤에 갇히게 만듭니다. 방금 언급한 낮은 임금은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옷을 살 때마다 참여하게 되는 글로벌 산업의 기반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의류 수출국 중 하나이며 자라와 구찌, 그리고 루이비통과 버버리 및 프라다 같은 유명 브랜드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생산 비용에 이끌려 그곳에서 컬렉션의 일부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비용이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공장의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 또는 14시간까지 이어지는 교대 근무를 하면서 한 달에 5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의 임금을 집에 가져갑니다. 노동자들은 종종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화학물질에 노출되며 선진국에서는 불법화될 환경에서 일합니다. 이러한 근로 환경의 인간적 대가는 엄청납니다. 일부 섬유 노동자들의 기대 수명은 독성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50세를 넘기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글로벌 시장을 위한 저렴한 의류를 생산하기 위해 말 그대로 수십 년의 수명을 맞바꾸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노예 노동이라고 부르는 환경으로부터 대형 브랜드들이 이익을 얻도록 방치하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한 후 옷장을 열어 방글라데시에서 만든 제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있다면 다시 돌아와 댓글로 숫자사를 남겨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섬유 산업이 충격적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더욱 극단적인 것에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방글라데시는 치타공시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 무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오래된 배들이 녹슬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거대한 화물선과 유조선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산업 활동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한 조각씩 해체되는 곳입니다. 해체 과정은 적절한 보호 장비 없이 중금속과 독성 폐기물 그리고 방사성 물질까지 취급하는 노동자들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맨손으로 수행됩니다. 암이나 호흡기 질환 그리고 즉각적인 부상이나 심각한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에 노출된 채 스크레이퍼 크기의 선박을 기본 도구로 부수는 남성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일자리가 부족한 나라에서 고용의 약속에 이끌려 농촌 지역에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잔인합니다. 수입은 적고 근무 시간은 길고 고되며 노동 권리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강 위험에는 금속 낙하나 독성 노출 같은 즉각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나타나는 데 수년이 걸리고 종종 치료가 불가능한 장기 질환이 포함됩니다. 환경적 영향은 노동자들을 훨씬 넘어 도달합니다. 선박 해체는 중금속과 기름 잔류물 그리고 화학 폐기물로 받아와 주변 커뮤니티를 오염시킵니다. 우리가 다룬 모든 도전 과제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최근 몇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5대 경제국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전체 그림을 보기 전까지는 이해하기 힘든 역설을 설정합니다.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대규모 인구는 거대한 노동력과 소비 시장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많은 방글라데시인들은 교육 수준이 높고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며 경제 성장과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낮은 노동 비용과 성장하는 중산층에 이끌려 국제 투자가 국가로 계속 유입됩니다. 그러나 현장의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일부 사람들은 비교적 편안한 삶을 누리고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대다수는 계속해서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높은 인구 밀도와 지속적인 빈곤은 경제 발전의 혜택을 제한하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비참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생존을 위해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도시의 거리와 임시 정착촌에서 적절한 주거의 부족과 위생시설의 부재,
그리고 버려진 자원에 대한 의존은 존엄한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을 반영합니다. 경제 통계와 일상 현실의 대조는 국가가 동시에 빠르게 성장하면서도 대다수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이 경제적 역설은 우리가 진보와 성공을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 중요한 점을 밝혀줍니다. GDP 성장과 산업 발전은 평범한 사람들의 개선된 생활 환경으로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특히 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인구에게 집중되고 대다수는 동일한 근본적인 도전 과제와 계속 씨름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방글라데시가 직면한 도전 과제에 대해 우리가 다룬 모든 내용 후에 이 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비범한 자연의 경이로움 중 일부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맹그로브 숲인 순다르반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거대한 생태계는 방글라데시와 인도의 일부 지역에 걸쳐 펼쳐져 있으며 일부 국가 전체보다 더 큰 면적을 차지합니다. 순다르반스는 단순히 물 위로 솟아오른 나무들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다양성의 생명체를 지탱하는 수로와 섬, 그리고 숲의 복잡한 네트워크입니다. 이 비범한 장소는 유명한 벵골 호랑이의 서식지입니다. 이들은 맹그로브 환경에서의 삶에 적응한 야생 벵골 호랑이들로 섬 사이를 헤엄치고, 세계 다른 지역의 호랑이들이 결코 배우지 못한 방식으로 사냥을 합니다. 하지만 벵골 호랑이는 바다 악어와 간지스돌고래, 그리고 지구상 다른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수백 종의 조류와 어류를 포함하는 생태계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맹그로브 자체는 이러한 많은 종들이 특별히 이 환경에서 살기 위해 진화했고, 다른 어디에서도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한 서식지를 형성합니다. 선더르반스는 또한 자연재해에 대한 중요한 완충지대 역할을 합니다. 맹그로브 숲은 방글라데시 해안을 정기적으로 위협하는 사이클론과 폭풍, 해일의 충격을 흡수합니다. 이러한 자연적 보호가 없다면 이 폭풍의 인간적 및 경제적 대가는 이미 그러한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일 것입니다. 다음은 콕스바자르 해변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긴 자연 모래 해변으로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지리적 사실입니다. 해변은 벵골만을 따라 대략 120km에 걸쳐 펼쳐져 있으며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이는 끊어지지 않은 황금빛 모래의 광활한 공간을 형성합니다. 콕스바자르는 우리가 다룬 다른 모든 것과 완전히 다른 방글라데시의 측면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는 맑고 푸른 바다와 열대 풍경, 그리고 세계의 어떤 해변 목적지와도 필적하는 자연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매혹적인 자연 현상은 특히 남부의 바리살 지역에 있는 부유식 마을의 존재일 것입니다. 이들은 관광 명소나 임시 정착촌이 아니라 계절별 수위에 따라 오르내리는 플랫폼 위에 지어진 영구적인 커뮤니티입니다. 우기의 강이 넘치고 주변 토지가 침수될 때 이러한 부유식 플랫폼은 주민들이 물에 의해 이주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주택과 시장, 그리고 학교와 도로까지 물 위에 뜨는 나무와 대나무 구조물 위에 자리 잡고 있어 계절에 따라 극적으로 변화하는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이 부유식 마을에서의 삶은 우리 대부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술과 적응을 요구합니다. 아이들은 매일 작은 배를 몰고 학교에 가며 종종 아주 어린 나이부터 혼자 여행을 합니다. 이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기도 전에 숙련된 선박 조종사가 되어 자신들의 집을 둘러싼 물을 건너 교육기관에 도달하기 위해 배를 사용합니다. 이 마을들의 전체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은 물을 중심으로 회복합니다. 가족들은 식료품 쇼핑과 이웃 방문 및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 배에 의존합니다. 시장은 필요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플랫폼 위에 뜨고, 커뮤니티 모임은 조석에 따라 오르내리는 구조물 위에서 펼쳐집니다. 외부의 관점에서는 이 부유식 마을들이 동화에서 가져온 것처럼 목가적이고 로맨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일 인간의 탄력성을 시험하는 상당한 도전 과제들을 포함합니다. 거의 모든 활동을 물에 의존한다는 것은 단 한 번의 보트 고장으로도 가족이 완전히 고립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계절적 변동에 적응해야 하는 지속적인 필요성은 구축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전문 지식을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젖어 있는 환경에서 모든 것이 건조하고 오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할 때 식품 저장과 조리는 복잡한 과제로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번창하는 이 커뮤니티들의 능력은 인간의 적응력과 창의성에 대해 놀라운 점을 드러냅니다.
이상으로 방글라데시에 대한 12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통해 믿을 수 없는 모순과 복잡성의 국가를 살펴보았습니다. 2,300만 명의 사람들이 공간과 깨끗한 공기를 위해 싸우는 다카의 과밀한 거리부터 아이들이 매일 아침 배를 몰고 학교에 가는 부유식 마을까지 말입니다. 노동자들이 글로벌 브랜드를 위한 옷을 생산하기 위해 건강을 맞바꾸는 공장부터 자연미가 어떤 열대 낙원과도 필적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변까지 말입니다. 방글라데시를 진정으로 충격적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탐구한 개별적인 도전 과제나 경이로움뿐만 아니라 이 모든 현실이 동일한 국가에서 나란히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은 고대 부족 관습이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유지되는 곳이며 법적 매춘이 깊이 종교적인 사회에서 존재하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근로 환경 중 일부가 세계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브랜드 중 일부를 위한 제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이 영상이 방글라데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었거나 놀라운 점을 배우셨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사실들 중 어느 것이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했나요? 방글라데시를 방문해 본 적이 있거나 국가와 인연이 있으신가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으며 이러한 현실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독을 누르고 알림종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진정으로 큰 힘이 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